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조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농업은 주택입니다. 농업은 주택. 농업은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혼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비슷한 용어가 있죠. 어촌주택. 그리고 늘 얘기하는 전원주택. 이런 주택이 있으니까 고양주택, 뭐 여러 가지 주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주택도 있고, 이게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똑같이 단독주택인데, 건축물의장에서는 단독주택으로 올라가거든요. 똑같은데, 그냥 편의상 단독주택, 똑같이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먼저 보면은, 농업인 주택은 말 그대로 농업인이 짓기 위한 주택이에요. 농업주택이. 그러니까 농민만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혜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냐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100% 농업주택이. 그게 농업인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지는 게 아니죠. 근데 반면에 농어촌주택은 뭐냐면 농촌과 어촌에 있는 일반 주택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일반인도 농업인이 아니어도 일반인도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이죠. 신축할 수도 있고 대신 뭐가 없습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원주택은 뭘까요? 흔히 얘기하는 전원생활.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주택을 모두 전원주택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농업은 주택도 전원주택, 농어촌 주택도 전원주택, 고향주택도 전원주택. 그러니까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주택은 혜택이라고 했으니까 농업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만한 그 농업주택입니다. 또 어업주택은 또 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주택, 어업주택, 농업주택.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법률 찾으려면은 아시는 분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법이 있겠고요. 항상 우리는 법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인지는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내용은 몰라도. 그래야 언제든지 오픈북으로 아니면 네이버에서든 어쨌든 검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법률을 모두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픈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있겠죠? 법률이 늘 살아 숨쉬는 존재로 수술을 변경하는데 암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금 암기한다고 하면은 될까요? 지식 홍수 시대인데 저 역시 예전에는 암기가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 역시 예전에는 모든 것을 암기하려고 무지장 노력했어요. 당시에는 많이 알고 이를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우쭈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니요. 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것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실무적으로 어떤 법률이 어떻게 연결되고 알려고 하는지 그때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죠. 암기한다고 한들 이게 좋은 거 아니죠. 이렇게. 제가 이게 왜 어떻게 깨달았냐 보니까 여기 이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인 게 한번 볼까요? 우리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뭐 옛날 6%도 있고 8%도 있고 9%, 12%, 13% 세율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뭐 절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양도 기본 세율을 기본적으로 암기했어요. 이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간다고 하면 암기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해마다 매번 바뀌어요.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를 기억하고 있어. 근데 새로운 게 8%가 왔어. 그러면 원래는 이게 없어지고 요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헷갈리죠. 혼동되고. 이러니 암기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출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요율은 인터넷 보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참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알게 되더라고요. 모든 거 암기하는 것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차라리 모른다. 알려고 하는 게 더 낫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아서 실수하는 것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제 본론을 와서 농업주택, 농진구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에서도 절대농장이 가능하다는데 도대체 농업주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농어업주택이 법률 정원은 있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된 행위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진흥구역이 나오죠. 농업진흥구역. 그래서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되는 거죠. 농업생산과 관련된 거 절대농지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는 행위 외에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하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됐죠. 다만 요거는 예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요건 예외다. 그러니까 9번까지는 된다. 이 얘기죠. 농진구에서 거기서 우리는 이제 눈여겨볼 것이 이 3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주택, 어업주택, 농업시설, 축산시설, 어업시설 설치. 이거는 농진구에서도 되는 거죠. 그럼 농업주택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농진구에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항을 보니까 농보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외에 거는 할 수 없다. 이것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농보구에서는 농업인 주택이 없네요. 없는 건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농업주택이 없지 않냐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농보구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1호 보니까 1항에 따라 1항 요구잖아. 1항에. 그죠? 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 이용이 이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9번까지는 되는 거고 10번 그러니까 2항 2호하고 3호가 10번 11번이죠. 이게 추가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게 2번 같은 경우죠. 2호 같은 경우 농업은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그렇죠? 농업은 소득증대. 요즘에 이걸로 수익을 내신 분 꽤 있죠. 야영장도 소득증대 필요하다면 가능한 거죠. 시설로서 대통령을 정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 설치. 요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3호에 보니까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대통령 정하는 건축물 공작은 그 밖의 시설을 요구. 겠죠?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먼저 지금은 농업은 주택이니까 농업은 주택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업진흥지역 지정 단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게 있고요. 그래서 농지법 32조 1항에 있다. 농업주택, 어업주택을 되어 있네요. 근데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 시행령 29조죠? 29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32조 제1항 3호, 32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32조 1항 3호 이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걸 이제 시행령을 보는 겁니다. 시행령을 보라고 뭐라 됐냐면 대통령을 정하는 농업인 어업주택이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겁니다. 모두. 그 1, 2, 3 이게 다 갖춘다는 거죠. 모두 갖춘 건축물,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2호가 요거죠. 2호. 2호에 따른 부진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은 주택, 어업은 주택, 이하 이제 또 뭐라고 했어요? 농업은 주택이라고 돼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농업은 주택은 요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전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 이전, 직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전용한 농지 면적 합산한 금액이 를 전체를 그 부지 면적을 본다 알겠습니다. 이걸 해당 주택 본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최대주가 신청한 5년간의 면적, 5년간의 부지 면적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볼까요? 여기 2번이라고 했으니까 662 보이죠?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농업은 주택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농업주택이라는 거죠. 5년간 합산해서.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대주가 땅에 있어요. 땅에. 땅에 이 땅이 있는데 먼저 330만 지었어요. 100평만. 추가적으로 또 지을 수 있겠죠? 합산하니까 이전 합산 신청이니까. 그래서 해당 면적 전용 면적에 전용 전에 근데 이거를 이제 했는데 딴 데를 갔어. 어쨌든 합산해서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합산하든. 그래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200평까지는 된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전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용하라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 허가 신청을 또는 협의 신청 이전 5년간 농업어업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그 예전에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는 거죠. 합산. 그 합산해서 몇 평방부터 660평방부터 200평입니다. 200평. 200평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평을 기억하시던 660을 기억하시던 하셔야 됩니다. 이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농업인 어업인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어업 축산을 동사하는 세대로서 세대죠.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입니다. 농업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때 설치하려면 세대주가 신청하되 이 세대에 한 사람은 농업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한번 볼까요? 농업인 어업인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그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다음 과목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세대에 세대주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세대주로 놔야 된다는 얘기죠. 허가는 세대주로 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의 수입이 연간 수입액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 초과 2분의 1을 이 수입이 2분의 1 넘어야 되죠. 다른 수입이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당 세대는 2분의 1 최대하는 거죠. 직접 작용까지. 까다롭죠.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작용을 직접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호 1호 이거죠. 1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단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정의하신 구조로 된 건축물 우리 그 있죠? 건축물 뭐라고 되냐면 가로 열고 있죠? 별장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주택 제외하고 구조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이게 전체 합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합산해서 세대당 200평, 200평 미만일 것, 660평방부터 이하일 것, 이거 있죠? 이하일 것, 미만이 아니고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2번도 성립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 됐고, 그다음 3번에 보니까 1호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어장 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연접한 제촌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어장돼 있는 시, 면, 그 이에 연접한 시구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 개가 만족해야 농업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리해 볼까요? 세대주가 설치하고 660 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제촌이죠 이게 제촌 요겁니다. 이거 5년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5년 5년 세대주가 200평까지 제촌에서 있는 것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기획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농업은 주택과 어업은 주택을 농업은 주택이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아래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농업인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대주가 설치해야 됩니다. 세대주. 그다음 총수입이 2분의 1 초과한 농가 수입이 있어야 되고 농가 수입 있어야 되겠죠? 농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용 역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농가 수입이 있어야 돼요. 농업주택 하려면. 그다음에 세대당 200평 이하일 것. 고급주택이나 별장 제외하고 그다음 창고, 축사 포함 부지 면적은 세대당 200평. 그다음 5년간 합산. 이렇게 했죠? 5년도 여기서 있겠죠? 이거 세대주, 아까 얘기했죠? 660, 5년. 그 다음에 제촌. 이 세 가지 요건만 합치면 농업주택이 된다. 그러면은 농지 보존 부담금의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감면입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이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제가 아니에요. 감면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이렇게 조건을 맞으면 농지 보존 부담금 감면해줍니다. 100%. 그러다가 이제 적발되면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감면하고 면적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원주택과의 차이점 아시죠? 전원주택은 일정한 자격이 없는 반면에 농업주택은 농업이나 어업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업주택은 분양사고 부여에 불과하죠. 농업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농업인이 되게 되니까 농업주택. 이 얘기 나왔습니다. 농업주택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의외로 이 요건을 잘 못하니까 어찌 줄 모르니까 의외로 근데 여기에 있었네요. 시행령에 어디 시행령에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9조에 보니까 세대 세대 주가 설치하고 5년간 이 직전 5년 합산 660 그다음 제촌 요거 요게 농업주택입니다. 농어촌주택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 농어촌주택은 뭡니까? 일반인이 농촌 어촌에 짓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에요, 일종의. 단독주택이라고 좀 되죠. 농어촌주택도 단독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 단독주택이고 건축물레장은 뭐로 올라갈까요? 건축물레장은 건축물레장은 건축물에 딱 뜨면 농어촌 주택, 농업인 주택, 전원주택 그렇게 적혀 있나요? 농업인 주택을 적혀 있나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뭘로 적혀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적혀 있다. 단독주택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 톡에서 토지 이용계 하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단독주택이지만 뭐라고 할까? 해석을 한다? 농업주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농어촌주택은 그것도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실전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정확히 알고 있고 언어는 언어에 불과합니다. 투자를 연결되려면 언어 속에서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투자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